엄마, 이거 진짜야. 도시 한복판에 동물이 살고 있어.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교환학생이 서울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전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는 수달과 우아하게 물가를 거니는 백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사진을 본 독일 생태학자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도시 중심가에서 이런 야생동물이 살 수 없다. 독일 최고 생태연구소는 즉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사진을 조작 의혹으로 규정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언론들이 서울의 생태 기적인가, 그린워싱인가라며 연일 특집 보도를 쏟아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서울 생태가짜 해시태그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서울을 찾은 유럽 생태학자 대표단이 목격한 현실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도대체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단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환경 정책까지 바꾸게 된 것일까요? 베를린 공과대학 환경공학과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안나 밀러의 놀라운 체험담,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공과대학 환경공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나 밀러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시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온 지 한 달 정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의 도시 개발과 환경 정책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온 것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의 환경 기술에 대해 그리 높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환경을 희생한 개발 위주의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제가 다니던 베를린 공과대학의 교수님들도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가 자연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며칠간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과 복잡한 교통 체계를 보며 역시 개발 위주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국어 수업을 듣던 중 한국인 친구가 청계천이라는 곳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하천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저 관광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수업이 끝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혼자 청계천을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강역에서 내려 청계천 입구로 향했는데 첫인상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인공 하천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걸어가면서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맑았고 하천 주변이 생각보다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도 슈플의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지만 청계천처럼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물과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은 드물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후 잠시 산책을 나온 모습,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도시 한복판인데 공기가 다른 곳보다 맑게 느껴졌고 물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적절히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경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도시 설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조금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가던 중 물가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나 떠내려가는 물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살아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것은 수달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달을 본다는 것은 독일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달은 제가 다가가는 것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천 건너편에서 백로 한 마리가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긴 다리로 조심스럽게 물가를 걸으며 먹이를 찾는 백로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인공 하천이나 관광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야생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서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된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면서 도시와 자연의 조화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 구현된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수달과 백로가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정말로 운 좋게 한 장의 사진에 두 동물이 모두 들어가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진이 나중에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서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진 속 청계천의 모습은 제가 독일에서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과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베를린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냈을 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 환경공학과 교수님이셨던 한스 베르너 박사님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사님은 30년 넘게 유럽의 도시 생태학을 연구해 오신 권위자이셨는데 제 사진을 보시더니 즉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박사님은 매우 단호한 목소리로 이런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수달은 매우 까다로운 서식 조건을 요구하는 동물로 깨끗한 수질과 충분한 먹이, 그리고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더욱이 백로 같은 대형 조류가 함께 서식한다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셨죠. 베르너 박사님은 제게 사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동물원에서 촬영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을 청계천 배경과 합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셨습니다. 박사님의 반응에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박사님만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자연사박물관의 생태학 연구팀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장이었던 클라우스 밀러 박사는 아시아의 급속한 도시화가 자연 생태계에 미친 파괴적 영향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과 같은 고밀도 도시에서 이런 야생동물 서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의 청계천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하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공 하천에서는 자연스러운 생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고 특히 서울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소음과 대기오염 그리고 지속적인 인간 활동으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정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환경부 산하도시생태연구소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장인 마르틴 슈미트 박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환경 성과를 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번 사진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과장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독일 학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의 생태학과에서는 제 사진을 수업 자료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에게 환경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례로 활용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조작되거나 과장될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환경 관련 정보를 접할 때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 최대 환경 연구기관인 헬르몰츠 환경연구센터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센터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토마스 바그너 박사는 도시 환경에서의 야생동물 서식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였는데 그는 제 사진을 보고 즉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그너 박사에 따르면 수달과 백로가 같은 공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인데
이것이 대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독일의 주요 환경단체들까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독일 자연보호연맹과 세계자연기금 독일 지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환경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사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가 국제 환경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전문 잡지인 네이처 독일어판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그린워싱 현상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면서 제 사진을 대표 사례로 다루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기자는 저에게 사진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촬영 장비, 그리고 사후 편집 여부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 분명한데도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니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을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오해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날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수달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던 모습과 백로가 우아하게 물가를 거니던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독일 학계의 의혹 제기가 시작되자 곧바로 유럽 전체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독일의 공영방송이었습니다. 도이체 벨레에서는 환경 전문 기자를 파견해 제 사진에 대한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저에게 연락을 취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는 매우 신중한 어조로 사진 촬영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촬영 시간과 날씨 상황,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반응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와 다른 사진들과의 합성 가능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곧이어 프랑스의 주요 언론들도 이 이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르몽드 신문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환경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가 제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정책의 괴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 사진이 이런 모순을 은폐하려는 시도의 일환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프랑스 국영방송인 프랑스 24에서도 비슷한 접근을 했습니다. 환경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팀에서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사진을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이미지와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폭로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영국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가디언 신문의 환경 담당 기자는 제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의 환경 정책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자는 청계천 자체가 환경 복원이 아니라 관광 목적으로 조성된 인공시설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생태 복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텔레그래프 신문에서는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 국가들의 환경 정책,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자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서구 선진국들을 의식해서 환경, 성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환경 분야에서도 과도한 홍보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서는 유럽의 환경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환경 정책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연재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제 사진을 보고 즉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환경 분야에서도 과장된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페인의 엘파이스 신문에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환경 전문 기자는 제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사진 촬영 과정에서 한국 정부나 관련 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기자는 한국이 국제환경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런 조작된 증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주요 신문들도 이 이슈를 주목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환경 정책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지 환경 전문가들은 한국 같은 개발 위주 국가에서 진정한 생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델프트 공과대학의 환경공학과 교수는 청계천이 진짜 생태 복원 사례라면 유럽에도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언론들은 좀 더 분석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취리히의 환경 전문 잡지에서는 도시 생태 복원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제 사진을 발례로 활용했습니다. 편집진은 진정한 생태 복원과 단순한 관광지 조성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청계천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환경단체들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빈에 본부를 둔 유럽 환경감시단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환경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단체는 특히 사진이나 영상을 통한 가짜 환경 정보가 국제 환경 정책 수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환경총국에서도 이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환경 정보에 대한 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전해지는 환경 성과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유럽의 환경운동가들과 생태학자들이 제 사진을 공유하면서 환경 정보의 진위를 가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로 서울 생태가짜라는 표현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찍은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체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직접 확인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환경부에서는 한국의 환경 정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여러 유럽 국가의 생태학자들도 공동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독일 베를린 자연사박물관이었습니다. 클라우스 밀러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3명의 전문가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팀에는 도시 생태학 전문가인 잉그리드 슈나이더 박사와 조류 생태학자인 디터 호프만 박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럽에서 손꼽히는 생태학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조사단은 한국 측에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서울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리 알리면 한국 측에서 임시적으로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밀러 박사는 출발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가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 정보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제가 사진을 촬영했던 때와 비슷한 계절인 가을이었습니다. 첫날 오후에 바로 청계천으로 향했는데 저도 안내자 역할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도착하자마자 하천의 수질 상태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는 휴대용 수질 측정 장비를 이용해 산소 농도와 산성도 그리고 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물의 깨끗함 정도가 유럽의 자연 하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 정도의 수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는 하천 주변의 식생 상태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청계천 양쪽에 조성된 식물들이 단순한 조경용이 아니라 실제 생태계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생식물들의 배치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조성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틀째 되는 날 벌어졌습니다. 조사단이 새벽 일찍 청계천을 방문했을 때 제가 촬영했던 것과 똑같은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수달 2마리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백로도 여전히 물가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호프만 박사는 즉시 조류 관찰용 망원경을 꺼내 백로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는 30년 넘게 유럽의 조류 생태를 연구해온 전문가였는데
청계천의 백로가 보이는 행동 패턴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곳을 임시적인 머무름 장소가 아니라 정착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수달의 서식 환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수달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동물이어서 서식지 선택에 매우 신중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청계천에서는 수달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먹이와 깨끗한 물, 그리고 적절한 은신처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동물들이 도시의 소음과 인간의 활동에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 주변을 지나다녔지만 동물들은 평상시와 똑같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곳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는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청계천에는 수달과 백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류와 수서곤충, 그리고 작은 포유동물들까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태계가 인공 하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조사 사흘째에는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상류 지역에서 수달의 새끼까지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달이 이곳을 단순한 서식지가 아니라 번식지로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호프만 박사는 이런 현상이 유럽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백로의 경우에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청계천에 서식하는 백로들이 계절에 따라 이주하지 않고 1년 내내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청계천이 백로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사단은 또한 청계천 관리 시스템의 정교함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4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들이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들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마지막 날 밀러 박사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환경 정책을 의심했지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유럽보다 앞선 면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조사단의 놀라운 발견은 청계천이 단순한 관광지나 일시적인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20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생태 복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밀러 박사는 서울시 환경 담당 공무원들과 만나면서 청계천 복원 사업의 전체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기술들을 연구하고 적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도시 환경에 맞게 독창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의 핵심은 생태학적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서울의 기후와 지형, 그리고 도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생태계를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현재와 같은 완벽한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물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청계천의 물은 단순히 한강에서 끌어온 물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빗물과 지하수를 정교하게 정화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 곳곳에 보이지 않는 정화 시설들을 설치했고, 이 모든 시설들이 컴퓨터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수질 관리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생물학적 정화 시스템은 화학적 처리 없이도 매우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연 생태계의 정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도시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야생동물 유치 전략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생태학자들은 수달과 백로 같은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청계천을 발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과의 생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한강과 연결되는 지하수로와 공원들을 통해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 것입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가장 놀라워한 부분은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습니다.
청계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간단한 교육을 받고 야생동물의 서식 상황을 관찰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런 모든 기술과 시스템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환경 프로젝트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계천은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환경 보호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호프만 박사는 한국의 환경 연구 수준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청계천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의 연구진들은 세계 각국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 환경에서의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는 유럽보다도 앞선 연구 성과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단이 만난 한국 연구진들은 청계천 프로젝트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고 다른 도시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모델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한국의 장기적인 환경 계획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청계천이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울 전체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강과 연결되는 다른 하천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복원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생태계가 되도록 하는 장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환경 보호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조사단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 정책을 의심했던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일제히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환경 기술을 배우기 위한 러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파리시였습니다. 안희달고 시장은 즉시 서울시에 공식 서한을 보내서 청계천 모델을 파리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파리시는 세느강 주변의 여러 지역에 청계천과 같은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특히 파리시가 주목한 것은 한국의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파리시 환경 담당국장은 유럽의 많은 환경 프로젝트들이 시민들의 소극적인 참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시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디크 칸 시장은 템즈강 주변 지역의 생태 복원을 위해 한국의 기술진을 초청하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런던시는 특히 한국의 수질 관리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템즈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왔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한국의 생물학적 정화 시스템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베를린시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베를린시는 즉시 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서울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를린시 환경국장은 한국의 청계천 모델을 슈프레강 일대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두 도시가 환경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별 도시들의 움직임과 함께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총국은 한국의 도시 환경 기술을 유럽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적응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럽 전체가 한국의 환경 기술에 주목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개발 위주의 국가로 보지 않고 환경과 발전이 조화를 이룬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찍은 그 사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환경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한 장의 사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유럽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한국을 환경 선진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환경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 정책을 의심하고 비판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찬사를 아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한국을 21세기 환경혁명의 선도 국가라고 평가했고,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의 환경 정책이 서구 선진국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은 한국의 청계천을 파리의 샌느강 복원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고, 이탈리아의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로마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상세히 분석한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단순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의 환경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들이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여전히 그때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과 관련된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유럽 대학들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베를린 공과대학을 포함해서 독일의 주요 대학들이 한국의 환경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과목들을 신설했습니다. 환경공학과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 중 하나가 한국도시 생태학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환경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국의 청계천 모델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가거나 교환학생을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변화의 시작이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청계천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던 수달과 우아하게 걸어가던 백로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이 옳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선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환경기술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